옛날부터 원수로 지낸,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옆집에 살면서 워낙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자식 부부가 오게 되면서 내 권리, 네 권리를 찾게 되면서 분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통행권 확인 소송이 가능하냐, 뭐 옆집과 통행 분쟁, 뭐 주차 분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나요? 라는 문의가 아주 많아요. 자, 이게 사실은 세상 살기가 많이 각박해져가지고,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 박보검 배우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쌍문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따닥따닥 붙어 사는데 옆집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옆집이 내 친구가 살고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옆집이랑 그래도 엄마 아빠랑 막 이렇게 왕래도 하고 음식 있으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옆집에서 말 걸면요, 쳐다봐요.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아, 진짜 그래.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사실 좀 하거든요. 그만큼 각박해졌고, 이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뭐 욕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길 가던 사람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행권 분쟁은 사실은 이웃 간에 일어나요. 이웃 간에. 그냥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집, 내 앞집, 내 뒷집,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정말 예전부터 원수로 지낸,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괜찮았어. 그냥 20년, 30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틀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된 경우,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옆집에 살면서 워낙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자식 부부가 오게 되면서 내 권리, 네 권리를 찾게 되면서 분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잖아요, 선생님. 여러분. 내 땅인데 내 땅에 내가 주차장을 세울 수도 있고 철망을 칠 수도 있고 내 맘이에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놓든 차를 대든 누가 상관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 뭐가 있냐면은 상민 관계라는 게 있어. 이웃 간의 상민이 뭐냐면은 서로의 이웃, 옆집이 옆집. 그러니까 이웃 간에 이런 거는 조금 법적으로 구속하자. 요런 게 상민 관계인데, 상민 관계에 여러 가지 조문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219조 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이어도 옆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양보해줘라. 대신 돈을 받아라.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행권 확인 소송이나 통행권 확인 가처분 따위의 분쟁 해결을 할 때는 그 피보존 권리가 되는 게 이 민법 법에서 말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옆집이라고 했잖아요. 옆집, 앞집, 뒷집이고 이웃이니까 예전에 뭐라도 서류 쓴 게 있을 수 있어. 여기는 여기 정도까지는 다녀라. 또는 구두로라도 약속을 한 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는 약정 통행권. 또 요즘에 핫한 법리가 있는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 이 법리를 주장해서 통행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렇게 세 개가 가능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보통 이제 맹지거든요. 그래서 저 한쪽 끝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길이 다른 사람 집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게 이제 맹지잖아요. 그래서 맹지의 경우에는 사실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통행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겠죠. 물론 구체적인 범위는 좀 달라지겠지만 인정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맹지는 아니에요. 맹지는 아니고 길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실제적인 상황에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다 가깝고 최단거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모든 거는 다 사회에 따라 달라.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조차도 사회 통념에 따라 지형적, 위치적 관계나 형상, 지리 상황, 상민자의 이해 득실 관계,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회 통념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아직도 변호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되지만 사회 통념이 뭔지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일도양단으로 판단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도 보고 탁 찍어가지고 여기 된다, 여기 안 된다, 이만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상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일도양단은 OX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소송 기술적인 걸 볼게요. 이런 통행권 확인 관련해서는 투트랙이에요. 통행권 확인 청구라는 본안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이 있어요.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처분을 많이 권유를 해요. 왜냐면 가처분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집 가는데
맨날 30분씩 출퇴근해야 돼. 미치고 환장하죠? 이런 경우는 언제 소송하고 있겠어요? 소송하면 1년 걸립니다. 가처분은 빨리 끝난다. 신속성 2달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받아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한 펜스 쳐놨다, 이상한 뭐 시설물 가서 길을 막아놨다, 철심 박아놨다, 그럼 다 뽑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으로도 사실상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처분의 단점은 사건이 이게 승소하기 애매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처분을 패소하고 본소송을 갈 경우에는 이제 그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추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섣불리 가처분하는 것보다는 좀 심리를 좀 신중하게 하는 걸 전제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소송을 하는 게 낫고, 그리고 가처분은 주문해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기를 명해서 철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투는 측에서 이거 나 인정 못하겠다고 다투는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재소명령을 통해서 본소송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2번 해야 된다는 압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은 제 경험상 10중 8구는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고 합의를 보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소송은 여러분 이제 진짜 빨리 끝나도 한 6개월에서 8개월이고 거의 1년 걸려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2년, 상고하면 3년. 하여튼 2년에서 3년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소송에서는 사실 현장 검증은 거의 웬만하면은 받아줄 수도 있어요, 판사님이. 근데 현장 검증이라는 건 판사가 거기를 가본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통행권이 인정돼야 되는 거에는 사실 좀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폭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면 원고 쪽에서는 3m밖에 안 된다. 여기 가는 수로가 있고, 뭐 우에 들어가 있고,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3m만 하자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안 된다. 충분히 그거 거짓말이다. 가보면 안다. 충분히 3.5m, 4m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현장을 가서 보면 사실 이거 안 되겠구나. 딱 감이 와요. 근데 이제 서면으로만 하고 사진으로만 낼 때는 사실 한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현장 검증이 거의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변호사하고 본인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판사님 앞에서 현장 설명을 해서 좀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안에서는 통행권 확인이라든가 통행권의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그 피보존 권리의 내용과 그런 것들을 또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확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가처분보다는 그런 부분 좀 더 분명하고, 1심 판결 선고 나면은 가집행으로 해서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치 있을 때 통행권 확인 플러스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까지 같이 들어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 통행권 인정된다면은 철거까지 인정되고, 통행권 인정할지 말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로 어느 폭을 어느 길을 인정할지 세밀하게 심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다니는 정도까지 보장하지만 일도양단으로 차도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용관계, 상환관계, 상린관계 모든 걸 따져서 차까지 보장할 거냐, 차까지 보장한다면은 3m나 3.5m냐. 만약에 농지가 맹지라면은 트랙터 정도 다니면 되는 거냐, 아니면 내 차 뭐 산타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 가능하다, 가집행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변호사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요거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요거 되냐? 그게 이거는 상대방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한의 범위를 인정하는 거지, 내가 다니고 싶은 길 마음대로 하고 막 도로를 개설해달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